안녕하세요. G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A의 중요 계정들을 세팅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G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GA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직접 세팅을 해보셨다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실습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GA 주요 보고서와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GA 보고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GA 보고서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제일 위쪽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대시보드와 간단한 커스텀 리포트, 그 다음에 세이브 리포트, 커스텀 알러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밑에 보시면 이제 진짜 리포트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는 실시간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잠재 고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 고객 보고서 다음에는 획득 보고서가 있고요. 획득 보고서 밑에는 행동 보고서와 전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가 GA에서 제공하는 큰 틀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의 리포트의 세부에는 더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리포트들이 있는데요. GA 리포트의 종류는 지금까지 약 한 130개가 조금 안 되는 개수가 있는데 지금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인 것들도 포함을 하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필요한 그런 리포트들을 선별해서 봐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리포트들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고서들은 GA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앞으로 활용하게 될 보고서들입니다. 그럼 실시간 보고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데모 계정에 마스터 뷰를 접속을 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화면에 액티브 유저 right now라고 해서 18명, 17명이 접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홈 화면에서 보여주는 대시보드의 한 종류이고요. 실시간 보고서는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리포트 아래에 리얼타임이 있고요. 이 리얼타임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는 오버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17명, 18명 정도가 접속을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 접속한 유저들의 디바이스는 데스크탑이 지금 56% 정도, 모바일 유입이 33% 정도, 그 다음에 태블릿 유입이 한 11% 정도로 디바이스별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 뷰를 이제 분 단위로 나타낸 거고 그 오른쪽에는 초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서 유저들의 변화를 페이지 뷰 단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트래픽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지금 유튜브, 네이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트래픽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추천 경로라고 하셔서 추천 경로줄 중에 이제 1, 2, 3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 3위는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3위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페이지들, 이 유저들이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이 있는데요. 홈 화면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액세서리 카테고리나 가방 카테고리 이렇게 쭉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페이지들을 지금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면 왼쪽에 보시면 탑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 not provided라고 적혀 있는 건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로 구글에서 유입이 됐을 때 구글에 로그인한 유저들이 유입을 했을 때 구글은 키워드, 이제 검색한 키워드에 대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이 검색어를 구글이 크롤링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not provided라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검색어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 어떤 사이트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유저들은 지금 5명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로케이션을 보시면 지금 이 가장 큰 버블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활성 사용자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쪽은 많이 몰려 있어서 미국에서 많은 지역별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 버블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탄불에서 지금 한 명 들어오고 있고 어느 지역과 어느 도시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실시간 보고서였고요. 다시 PPT 화면으로 보시면 실시간 보고서에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리포트들은 이제 잠재 고객 리포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잠재 고객 리포트는 실시간 리포트 아래에서 잠재 고객 세션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웹사이트의 타겟 고객에 대해서 그걸 잠재 고객이라 정의를 하고 잠재 고객들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재 고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하위 리포트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위 리포트를 보시면 데모그래픽이라고 해서 연령 및 성별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인터레스트는 관심도 카테고리라고 해서 유저들이 어떤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관심도 카테고리 안에서는 인마켓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제 세부 마켓들을 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지오그래픽은 이제 언어랑 이 접속한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대해서 그 도시나 국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접속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비헤이비어가 있는데요. 이 비헤이비어에 대해서는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세션을 구성하고 있고, 유저 수는 얼만큼이며 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운스 레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매트릭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잠재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얼만큼 자주 방문을 하는지, 그 방문 빈도와 참여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어떤 브라우저, 그러니까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데스크탑 중에서도 크롬 브라우저인지 아니면 익스플로어인지 이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들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상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네트워크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모바일이라고 있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여기에선 또 다시 데스크탑인지 모바일인지 태블릿인지 세부화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벤치마케팅 경쟁사들의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구글에 등록된 경쟁사 카테고리, 이제 구글의 GA를 등록하던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활용을 하시던가 하셨을 때 그 구글에 등록을 했던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산업군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시는데 그 산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것이 경쟁사 비교 리포트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기타 맞춤 설정에서 사용자 흐름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 고객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실시간 보고서 아래에 오디언스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 아래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요 리포트들 외에도 지금 베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타임 밸류가 있고, 그 밑에는 코호트 분석, 그다음에 잠재 고객 아래에 있는 또 잠재 고객, 이렇게 얘는 지금 새롭게 베타 버전에서 새롭게 잠재 고객 세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포트들이 더 있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보실 것은 이 데모그래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데모그래픽 중에서 오버뷰를 클릭을 하셔서 오버뷰에 있는 리포트를 한번 확인을 볼 텐데요. 이 오버뷰를 들어가시면 일단 먼저 연령별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연령별 데이터는 바차트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성별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성별은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한 사람들의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자주 접속했던 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쇼핑과
뷰티 이런 쪽에 좀 더 관심 많다, 다이어트 카테고리 이렇다고 하시면 얘는 조금 더 여자 쪽으로 분류될 확률이 많이 높겠죠. 이렇게 자주 방문했던 페이지나 아니면 내가 구글에 로그인을 했으면 구글에 로그인을 할 때 등록했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 식별을 해서 GA 리포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성분들이 이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훨씬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에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연령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누적으로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위에서는 개요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연령별로 어떻게 유저들이 들어와 있고 세션을 구성하며 목표는 얼만큼 달성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데모 사이트는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은 유저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오버뷰를 또 보시면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디바이스 카테고리 아래에는 데스크탑, 모바일, 타블렛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는 제가 설정해 놓은 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데스크탑 유저들이 지금 5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모바일, 그 다음이 타블렛 정도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데스크탑에서 거래가 일어난 것을 보시면요. 거래수가 데스크탑이 2,5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지금 모바일은 69건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저 잠재 고객들의 특성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잠재 고객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잠재 고객 보고서에서 코호트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코호트 분석은 동일 집단 분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를 세그먼트해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코호트란 무엇인지 조금 더 보시면 특정 기간 동안 이제 공통된 특성이나 아니면 공통된 경험, 만약에 우리가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레벨에 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얼만큼 자주 들어오는지 그 사용자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1번으로 보시면 코호트 타입이 나와 있고 2번에는 코호트 사이즈,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호트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획득 날짜 유형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요거는 코호트 타입을 한번 확인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코호트 사이즈는 동일 집단 크기라고 해서 일별 집단을 볼 것인지 아니면 주별 집단을 볼 것인지 월별 집단을 볼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매트릭스 특정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값으로는 사용자 유지율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3개의 카테고리 내에서 총 14개 정도의 측정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호트 분석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오디언스 보고서 밑에 클릭을 해주셔서 조금 전에 베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호트 분석을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딩을 거쳐서 코호트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데모 사이트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는 처음에는 무조건 100이에요. 이 올 전체 유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트 레인지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사용자 유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던 유저들이 그 다음에는 2.55% 정도밖에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파란색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5월 2일에 들어왔던 사람 같은 경우는 5월 2일에서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확률이 지금 1.68%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였다가 처음에 들어오는 확률은 3.27%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8%, 0.39% 이렇게 쭉 감소를 하는 경향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호트 분석 이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오디언스에 있는 조금 전에 보신 그 베타 버전 동일하게 있는데 라이프타임 밸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 평생 가치라고 해서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구글 리포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기도 베타 버전은 있었다 없어졌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베타 버전을 왜 만들고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자가 일생 동안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우리 사이트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소비자가 우리한테 평생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구성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 이렇게 장바구니 형태가 있으면 얘네들 각각의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1,000달러를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5,000달러, 그 다음엔 10,000달러 이런 식으로 확인을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고객 생애 가치는 이 사람들을 잘 유지를 했을 때 이 사람들 신규 방문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 될 재방문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 방문자를 유치하는 비용보다 재방문자를 잘 이제 유치를 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LTV를 활용을 잘 하셔서 그러면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을 조금 낮추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마케팅 비용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을 그대로 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을 올리거나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을 그대로 둔 채 고객 1인당 평균 비용을 낮추는 것도 고객 생애 가치에 해당이 되므로 이 고객 생애 가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 유지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3번에 적어놨는데 이 3번 항목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마케팅의 방향을 결정한다던가 마케팅의 효율을 측정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유지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팁으로 세그먼트라는 걸 보실 텐데요. 이 세그먼트는 중급 강의에 새로 나올 내용이지만 초급 강의에서도 한번 지금 확인은 하실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 세그먼트를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필터랑은 조금 다른 기능으로 필터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차단을 하고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한테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준다면 이 세그먼트는 그 데이터는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 안에서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건지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오디언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올 유저 옆에 애드 세그먼트를 통해서 세그먼팅을 해줄 수 있고요. 이게 오디언스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서에서 동일하게 세그먼팅을 해줄 수도 있고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시면 만약에 내가 모바일로 유입된 방문자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PC로 유입된 방문자를 보고 싶은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보고서만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하시면 훨씬 다양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큐지션, 그러니까 획득 보고서를 보실 텐데요. 획득 보고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저들이 우리 사이트나 우리 어플리케이션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획득 보고서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채널 그룹이라던가 어떤 캠페인을 어떤 소스와 어떤 매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유입들을 이게 정말로 캠페인이 잘 진행이 돼서 유입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채널별로 성과를 측정을 할 때는요. 소스, 매체, 캠페인, 키워드, 콘텐츠 등 이제 5가지 항목을 지정해서 사실 이 키워드는 텀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키워드라고 붙여봤고요. 이 키워드를 포함한 콘텐츠, 그러니까 5가지 항목을 지정해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URL 정보를 맞춤 캠페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요. 마케팅 ROI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광고 같은 경우는 ROAS 측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GA를 활용하면서 획득 보고서는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보고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 보고서를 비헤이비어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획득 보고서를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언스 보고서 아래에 이렇게 획득 보고서가 있고요. 획득 보고서의 오버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채널들이 있고 이 채널 그룹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미국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만약에 잘 잡지 못하거나 이걸 트래픽을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채널들도 제가 맞춤으로 제작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탑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오가닉 서치, 그러니까 자연 검색으로 지금 40.3% 정도 가장 많은 유입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다이렉트 유입, 그 다음에 추천 이런 경로 순서대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요. 지금 이렇게 어큐지션, 비헤이비어, 컨버전, ABC 보고서 형태로 매트릭스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가셔서 오버뷰 밑에 있는 올 트래픽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이 파이 차트로 보실 수 있었던 채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스와 미디엄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 미디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구글이면 구글, 유튜브면 유튜브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제 자연 검색인지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왔는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 유입 경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미디엄 아래에는 레퍼럴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애드워즈에 대한 것도 획득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내용도 애드워즈와 연동이 되어 있으면 획득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치 콘솔이나 소셜, 이제 소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것도 소셜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셜 채널들 혹은 트위터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캠페인 아래에는 이렇게 캠페인 진행한 것과 페이드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제 자연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광고 비용을 얼만큼 썼는지는 코스트 애널리시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획득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행동 보고서에서는 이제 유저가 사이트 앱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사이트랑 상호작용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이 행동 보고서입니다. 이제 행동 보고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사이트의 속도라던가 랜딩 페이지, 이탈 페이지 등 이제 사이트 내의 컨텐츠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바운스 레이트라던가 이탈률이라던가 우리 골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사이트 내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이벤트라는 항목을 보여주는 곳이 이제 행동 보고서인데요. 페이지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의 참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를 트래킹 하시려면 이 이벤트 데이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걸 따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GA를 활용해서 세팅을 하실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직접 건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자와 같이 한번 개발자분과 논의를 하셔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HTML이라던가 이제 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를 하셔서 이벤트를 추적을 하시면 보다 다양하게 더 풍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추적을 통해서도 유저들이 예를 들면 버튼을 클릭해서 양식을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버튼을 얼만큼 누른다던가 이런 유저들의 행동들을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게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보고서였고요. 다음으로 전환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 전환 보고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보고서고요. 우리가 양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으로 변화를 했을 때 이 질적 분석에서 해당되는 질적인 유저들의 보고서를, 이제 행동을 보고서로 내보내주는 곳이 전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전환 보고서의 특징은 잠재 고객 획득 방문 형태의 보고서에 각각의 내용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전환 값은 우리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그 측정 항목을 구성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서 각각의 보고서들에서 다 항상 이제 측정 항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측정 항목들의 개요들을 보는 곳이 전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 보고서에서는 목표 전환이 있고요. 전자상거래 전환이 있는데 이 전환 모두 별도로 추적이 가능하고 또 따로 세팅을 해 주셔야지 추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 세팅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 전환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 없지만 추가적으로 별도로 세팅을 해 주셨을 때 보다 다양하게 이제 목표 값이라던가 아니면 전자상거래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 보고서를 보시면 전환에 기여했던 그 유입 경로들이랑 전환에 기여했던 그 기여 모델을 통해서 전환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기여도를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기여도를 통해서 ROI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환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환 보고서 다음으로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대시보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보고서와 측정 항목의 개요에 대한 위젯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대한 특징은 여러 측정 항목을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계정의 실적이나 아니면 보고서 간의 상호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는 뒤에 실습을 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행동보고서와 전환보고서를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화면을 보시면 아래에 비헤이비어 보고서가 있고요. 행동보고서는 전체 오버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동보고서의 오버뷰에는 이렇게 다음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페이지가 있고요. 페이지 구성은 페이지 링크 URL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서 유저들이 페이지 뷰를 많이 보았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에서 몇 %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URL만 가지고는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을 때 페이지 타이틀을 설정을 해두신 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홈 화면인지 아니면 유튜브와 관련된 브랜드 화면인지 혹은 뭐 구글 온라인 스토어였다던가 아니면 쇼핑카트, 그러니까 장바구니인지 이런 화면들을 한눈에 조금 직관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페이지 타이틀입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컨텐츠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브랜드 혹은 제품 카테고리 아니면
그래서 성별에 따른 의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 그룹을 사전에 정의를 해둔 부분에 대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서치 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 서치 텀 같은 경우는 사이트 내에서 고객들이 얼만큼 어떤 거를 검색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 내에서 고객들이 이 GOPHR, 고퍼 같은 경우는 한 31건 정도 지금 해당 기간 동안 서치를 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벤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벤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은 기존에 이벤트가 향상된 이커머스, 그러니까 향상된 전자상거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센터의 컨택어스라는 부분으로 이벤트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컨버전인데요. 전환 보고서고, 전환 보고서에서 저희는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목표값을 얼만큼 도달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목표값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를 해줬다면 꼴 밸류에서 목표값에 따른 목표 가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버전 레이트, 그 다음에 전체 획득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했으면 구매 완료 비율, 그 다음에는 유저 참여, 등록, 엔터, 이제 얼만큼 구매 단계에 들어섰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에드워즈와 연동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 골이라는 골도 따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사전에 먼저 세팅을 해 두었던 골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골들에 따라서 또 골을 달성했던 소스 미디엄들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컨버전 골의 오버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퍼널을 형성을 해 두셨으면 골 퍼널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퍼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퍼널 시각화를 통해서 그 목표값의 흐름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구매 완료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카트에 들어오고 이제 주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단계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정말 구매 완료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목표 흐름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값을 미리 목표 흐름을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목표 흐름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값을 설정하면서 목표 흐름을 동시에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목표를 세팅하는 단계에서 저희 뒤에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커스텀 컨버전 리포트, 전환 리포트까지, 행동과 전환 리포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간단한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실습에 앞서서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대시보드는 리포트 중에서 필요한 차트나 표를 복사해서 만든 요약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는데요. 그 리포트를 한 장으로 요약 가능하다는 게 대시보드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리포트들 중에서 필요한 차트나 표를 복사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차트나 표의 변동성들을 한 곳에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대시보드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아래 대시보드가 있고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디바이스, 리얼타임, SEO 퍼포먼스, 이커머스, 사이트 퍼포먼스 대시보드, 오디언스 스냅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기존에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그 데모 버전에서 미리 구글이 세팅해 놓은 대시보드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대시보드를 새로 만드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의 데모 버전이고요. 홈 화면을 보시고 그 아래 보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요. 대시보드랑 커스텀 리포트, 세이브 리포트, 커스텀 알러트 이렇게 뜨는데 대시보드를 클릭해 주십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디바이스부터 해서 오디언스 스냅샷까지 미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대시보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블랭크 캔버스는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맞게 내가 원하는 그런 표나 차트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스타터 대시보드는 초급자용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터 대시보드를 눌러서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용 대시보드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를 눌러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초급자용 대시보드, 스타터 대시보드에 보시면요. 지금 뉴 유저, 그러니까 신규 유저, 방문자, 그러니까 유저, 그 다음에 세션이 있고, 세션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지역별로 보여주는 표고요. 그 옆에는 브라우저별로 세션 수가 얼마큼 발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이어서 세션 듀레이션이 나오고요. 이거는 세션 듀레이션이랑 페이지에서 세션별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운스 레이트로 이탈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골 컴플리션, 그러니까 골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매출액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구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GA를 구성하실 때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구성의 순서를 조금 바꾸시고 싶으면 유저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갖다가 붙여주시면 조금 전에 있었던 구성이랑 조금 달라졌죠. 신규 유저가 가장 먼저 보였었는데 신규 유저 위에 유저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유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도 마우스 클릭하셔서 끌어다 놓으면 자유롭게 변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얘네들을 두 개로 지금 쪼개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주고 싶다. 한눈에 나는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커스터마이즈 대시보드를 누르셔서 각 화면의 비율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을 눌러주시면 한 화면에 한 개씩, 그러니까 유저 하나, 신규 유저 하나, 밑에 보시면 지역별 데이터 하나, 지역별 세션 수 데이터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50대 50 화면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대 50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조금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양쪽에 나타나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저는 지금 3월달로 기간을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줄 건데요. 예,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요. 지금 아까 유저랑 신규 유저,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50대 50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다 이제 위젯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기존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위젯들이었고, 추가로 내가 궁금한 위젯이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위젯을 생성을 하셔서 기존 입문용 대시보드에다가 위젯 몇 개를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젯을 추가를 할 건데요. 얘는 사용자의 디바이스별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할 것은 파이 차트를 활용을 해 볼 거고요. 이렇게 파이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매트릭스랑 디멘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세션을 기준으로 혹은 유저를
유저들을 기준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방문자 아래에 유저가 있고요. 유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저를 클릭하셨으면 이번에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측정 기준이 되는 디멘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검색을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디바이스 카테고리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시고 색깔이 바뀌면 저희는 그냥 기본 세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5개의 슬라이스까지 보여달라 이런 얘기고, 이건 도넛 차트로 활용을 해서 가운데를 구멍을 내게끔 도넛 모양으로 차트를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생성이 된 것 같은데 제일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조금 전에 지정해 주었던 이름, 디바이스별 대시보드, 제가 대시보드를 안 적고 디바이스별로 별까지만 적어서 디바이스별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데스크탑에서 거의 67.5% 정도 유입이 있고요. 모바일에서 29.3%, 그다음에 타블렛에서 3.3% 정도 유입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 차트는 이런 형태로 파이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다시 Add 위젯을 눌러주시고 바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매트릭은 숫자만 나타나는 거고, 타임라인은 조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쭉 굴곡을 시간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내고, 지오맵은 세계 지도나 한국만 설정을 해서 한국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우리가 원래 보시던 많이 보던 표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게 파이 차트이고, 이번에는 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는 동일하게 디바이스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 차트여서 이렇게 이름을 한번 구분을 해줬고요. 그러면 Add 매트릭스에 동일하게 유저 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를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측정 기준을 동일하게 디바이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밑에는 피벗이 있는데요. 얘는 설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와 같은 형태로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요. 제일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색깔들은 다른 체크들을 통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하게 이 옆에 축값을 표시를 해주고 싶은지 안 해주고 싶은지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클릭을 하셨을 때 나오는 이 유저 52,911명을 여기 위에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선택을 하셔서 구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별 카테고리가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이 이렇게 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위에 비교해 주시면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중에 100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이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디바이스별 이렇게 비중을 보고 싶을 때는 파이 차트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말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바 차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스텀 디멘전을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생성해 보는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요약인데요. 3강 GA 주요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일 먼저 보신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주요 보고서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간단하게 대시보드 실습을 통해서 GA의 대시보드 기능을 확인해 주시고, 대시보드를 가장 먼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 제일 먼저 GA에 입문을 하실 때는 기존의 데모에서 생성을 해두었던 대시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본인들의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3강이었고요.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